안녕하세요. 기회균형 전문 전환점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정시 기회균형 전형 상향 지원 전략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해 꼭 성공적인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회균형 전형의 대학 모집 단위를 확인해 보면 학과별 모집과 계열별 모집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과별 모집 방식은 하나의 모집 단위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 방식이고, 계열별 모집이란 여러 모집 단위를 통합하여 선발하는 모집 방식입니다. 학과별 모집 방식은 하나의 모집 단위마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지원할지 몰라 입결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안정, 적정 지원보다는 소신, 상향 지원에 유리한 모집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고려대, 한양대, 시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계열별 모집 방식은 여러 모집 단위를 통합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학과별 모집 방식에 비해 모집 인원이 많고 어느 정도 입결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소신, 상향 지원보단 안정, 적정 지원으로 유리한 모집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즉,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신, 상향 지원으로 유리하고,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정, 적정 지원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시 컨설팅을 통해 계열별 모집 방식임에도 국수탄 평균 100분이 68.25로 연세 한마음 전형에 지원하여 자연계열에 합격한 학생은 존재합니다.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성적과 학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계열별 모집 방식은 상향 지원에 유리하지 않은 모집 방식인데 정시 4등급 학생이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4등급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원서를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모두 가군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연세대학교는 안정, 적정 지원으로 유리한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고, 고려대학교는 소신, 상향 지원에 유리한 학과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그렇다 보니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소신, 상향 지원보다 적정, 안정 지원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고려대학교는 적정, 상향 지원으로 지원한 학생이 매우 많았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3개년 입시 결과를 확인해보면 연세대학교는 매년 경쟁률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4학년도에 농어촌 전형과 연세 한마음 전형 모두 총 선발 인원을 2배 이상 증원하여 선발하였음에도 경쟁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매년 경쟁률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상향 지원에 유리한 고려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상향 지원에 성공한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계열별 모집 방식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여러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계열별 모집 방식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대학마다 학과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명시해 두었는데,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연세 한마음 전형의 경우 모집 단위별 최대 정원의 5% 이내로 선발을 하고, 서강대학교 기초생활 보상 대상자 전형은 모집 단위별 정원의 최대 20% 이내로 선발합니다.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는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선 학생의 성적이 학과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안에 들어야 하고, 총 선발 인원 안에도 들어가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서강대학교처럼 모집 단위별 정원의 최대 20% 이내로 선발하는 경우 하나의 학과에서 전체 인원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많은 과에 지원하면 되고, 실제 학생들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서강대학교 지원 인원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경영, 경제학과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다릅니다. 연세대학교는 학과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총 선발 인원과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을 모두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인문, 자연 계열을 모두 확인해보면 총 선발 인원 대비 학과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비교적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확인해보면 학과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많은 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는 안정, 적정 지원으로 유리하고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는 소신, 상향 지원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인문계열에선 경영학과, 경제학부, 자연계열에선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적정, 안정 지원인 학생들이다 보니 이상하게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많은 학과에선 성적이 높은 학생들끼리,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적은 학과에선 성적이 낮은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해당 표를 확인해 보시면 경영학과의 최대 모집 인원은 13명인데 반해 지원 인원은 44명입니다. 단순히 경쟁률만 놓고 본다면 3.38로 높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연세대학교에 안정 적정 지원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경영학과 경제학부에 몰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비교적 낮은 성적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수혜를 받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한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을 진행해 보았을 때 학생들은 계열별 모집보단 학과별 모집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도 연세대학교보단 고려대, 한양대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인과 연세대학교의 매년 하락 중인 경쟁률, 모집 인원 2배 이상 증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4등급 학생이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1명인 학과에 지원하여 전화 추가 합격 마지막 날에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과별 모집 방식이 소신 상향 지원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작년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3등급 초반에 합격한 학생들도 많았고 한양대 시립대 역시 매년 상향 지원에 합격한 케이스가 정말 많이 확인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학과별 모집 방식이 상향 지원에 유리하고 계열별 모집 방식이 안정 지원에 유리하다는 것이 거의 개념처럼 자리 잡다 보니 계열별 모집 방식은 상향 지원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도 상향 지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건국대학교에서 사회배려자 전형이 신설되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농어촌 사회배려자 전형이 신설되었으며 수능 난이도 이슈, 수능 반영 방법 변경, 필수 반영 영역 해제와 통합 표준 점수에 따른 사탐 응시비율 증가, 일반 전형 다군대학 신설, 의대 정원 증가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변화가 생긴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야 하고 그에 따른 입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입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입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환점 컨설팅이었습니다.